시대의 징표 주권방송입니다. 백기환 선생님은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집단이 저지른 대학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18대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와 그 일당은 세월호 학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국민 앞에서 해명하고 부정선거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루빨리 사퇴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시대의 징표는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복음의 빛으로 비춰보며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프로입니다. 오늘은 용산 화상경마장 일명 화상경마 도박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함께 참석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신성국입니다. 네, 저는 최민석 신부입니다. 예, 저는 이원영입니다. 예, 저는 성심여중고 교장 김유록 수녀입니다. 네, 저는 용산 화상경마장 추방대책위 공동대표 김경실입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모신 분들은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운동 중심에 서신 분들입니다. 현재 성심여자중고등학교 교장 수녀님, 김유록 수녀님이 또 함께 하셨는데요. 예, 수녀님께서는 그 용산 화상도박장 개장 반대운동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제가 이 상황을 안 것은 2013년 4월 말 구의원 두 분이 학교로 오셨어요. 근데 여러 곳에 도움을 청하시다가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오셔서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학교 앞에 건물, 아주 멋지게 생긴 건물 25층짜리 건물이 전체 층 전이 화상경마장으로 쓰일 거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네, 저는 89년에 수도회 입회를 했는데 그 옆쪽에 화상경마장이 2개 층 운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드나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알고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제가 14살에서 18살 그 여자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교장으로서는 그 아이들이 다니는 그 통학로, 그리고 아이들의 그 생활권 안에 화상경마 도박장이 들어오면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염려를 했고, 또 마찬가지로 그 아이들의 교육적 환경 자체가 파괴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지키고자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교육 환경 쪽에서 사실 일단 문제점을 발견하셨는데, 주거 환경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들이 주로 보이던가요? 네, 주거 환경이 있죠. 거기는 그 맞은편에는 주거 밀집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그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호소를 해요. 거기는 또 마사의 그 건물을 경유를 해서 시네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시설도 이용해야 되는데, 그 마사회가 영업을 할 경우 이게 이제 거의 3,000명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 수용 인원이. 그러면 30개인가 된다는데 화상경마장이. 그 중에 그러면 용산 화상경마장이 제일 지금 큰 건가요? 예, 최대 규모가. 최대 규모. 이게 지하 7층, 지상 18층 건물이거든요. 수용 인원이 3,000명 가까이. 근데 이제 지정 좌석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3,000명이 지금 하는데 그 인원이 3,000명이 갑자기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그 주민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이루로 말하는 못하죠. 그리고 거기가 주차 데스가 58대로 돼 있어요. 세상에. 그러면 그 불법으로 돼 있는 주차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 오토바이 같은 경우 굉장히 많죠. 특히 경마하시는 분들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하고 오시는 분들 많는데, 6월 28일을 이제 그 기습 개장을 하고 났을 때는 불법 횡단을 하시는 분들 있죠. 불법 주차 그런 게 지금 벌써부터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주민들에 대한 굉장한 스트레스인 거예요. 일단 학생들한 스트레스, 그리고 교육 환경과 주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저기 도박꾼들이 가지는 부분들 우리가 사실은 도박꾼들을 늘 보지 못한 사람들이어서 그분들이 어떤 군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아시는 대로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예. 사실은 제가 집이 이제 일산인데요. 일산에도 이런 화상 경마장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늘 평일날 뭐 오전이나 오후에 집에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 주말쯤 이럴 때 좀 봤는데 처음에는 저게 뭐가 있길래 저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어떤 건물로 막 이렇게 들어가는지를 몰랐습니다, 사실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가 이제 무슨 뭐 화상경마장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던데 뭐 개인적으로 제가 경마라고 하는 걸 본 적도 없고 화상경마 이런 걸 본 적도 없으니까 그냥 그런 걸 하나보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특징적인 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일단 그 아마 그 경마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하나 보던데 우르르 특정 시간대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와서 바로 그냥 헤어져서 집에 가는 게 아니고요. 보니까 인근에 이제 뭐 공원이 됐든 길가가 됐든 그런 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3, 4모 둘러 앉아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네. 그 인근의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서 그 술도 꼭 특징적인 게 막걸리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3, 4모 모여서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술자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나다니면서 그냥 제 입장에서는 그냥 좀 꼴불견이다 그런 정도였는데 우리 애들 얘기가 좀 아빠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무심하게 그냥 지나다니다 보면서 그냥 꼴불견이다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애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상하고 낯설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 위험한 사람들 같이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실제로 지난 6월 28일 기습 개장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그 주변에서 그분들은 뭐 고객, 입장객들 그분들이 거기서 나왔을 때 술병을 깨갖고 휘두르면서 다니는 걸 보고 아이들이 그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학교 건물 자체가 지금 용산 화상경마장이 마주해 있어서 교실에서도 건물이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 자체로도 아이들은 불안해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옳은 가치들을 배워야 되는데 한탕주의의 상징인 그 화상경마장을 마주하면서 수업을 하는 것도 말이 안 될 뿐더러 거기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그 깨진 병으로 휘두를 뿐 아니라 최근 시범 개장에 이제 그 마사회가 뭐 반바지 차림은 입장이 안 된다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입장객 통제를 하는데 뭐 실제로는 그래도 들어가시긴 하지만 그래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반바지 차림으로 못 들어갔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욕을 하시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 저희는 아주 그저 교육 환경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제 거기다가 이제 지금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이제 술을 먹으면 그 자체도 좀 꼴불견이긴 하지만 그게 좀 큰 소리가 나거나 싸우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그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게 이 도박장이니까 당연히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돈을 잃었을 거 아닙니까? 기분 좋게 나왔을 것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겠구나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 국가가 이제 운영하는 도박장이긴 한데 재밌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가 있어요. 사람을 인생을 버릴 때 가장 빠른 길이 경마장 가는 버스 번호를 가르쳐주면 그 사람 인생 50%를 이미 버려놓은 거다. 이런 얘기를 누가 이제 농담으로 하던데 저는 이제 그나마 정식 경마라고 하는 건 뭐 하도 이제 이게 레저 산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화상 경마의 경우는 명백하게 이건 사실은 레저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건 말 그대로 100% 도박이죠. 그러니까 100%의 도박을 하는 곳에 오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 도박장이 있는 인근에 사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박장에 즐겨 오게 되는 사람들의 경우도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책위에서 보는
그 사람들 많이 이제 최근에 이제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는 중이죠. 네. 그 시범 운영하고 있으니까 원래 지금 3,000명 수용보다는 지금 적게 출입할 거 아니에요. 400명. 지금 요즘에 400명. 시범 400명 상황에서도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간혹 벌어진다는 거죠. 네, 그 우선 그쪽에서도 보면 사실 복장 분량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반바지 차림이나 슬리퍼 착용은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그건 지켜지지 않고요. 그리고 우선 나오는 사람들은 질서라는 게 사실 없어요. 규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무단 횡단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우선은 술을 드시고는 그냥 당신네들이 편안한 자리에서는 그냥 누워서 자고 그리고 이제 거기 앞에 보면 약간 녹지가 돼 있고요. 그 생활이 저기 주민들이 편하게 그 공원이 형성돼 있어요. 그쪽에서 이제 누워서 자는 거는 지금 현재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뭐 누워서 뭐 소변을 보는 거는 그런 거는 저희가 최종으로 사진도 다 찍어놓은 상태고요. 그게 이제 주거 환경에 그리고 특히 우리 학생들 교육 환경에 너무 가까이에서 있는 문화라고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죠. 그게 지금 현실인 거예요. 그쪽에 사람들이 그리고 일단 한결같이 복장이 다 그래요. 딱 봐도 그래. 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기습 개장하던 28일과 29일 날 저희가 그 개장을 막기 위해서 입장객들을 막았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분들은 마치 욕기계처럼 딱 누르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욕을 저희가 정말 이틀 동안 너무너무 많이 평생에 들은 것보다 더 많이 들었고 그 폭력이 얼마나 센지 저희 어머님들은 막 거기에 막 우시기도 하셨어요. 정말 그분들은 그 밀쳐대는 힘 그리고 이 헐리우드 액션도 또 얼마나 세신지 그냥 당신들이 밀어놓고는 저희 주민들이 밀었다 그래서 막 고소하고 그래서 실제로 안쪽에서 마사회 직원들은 입장객들을 들어오라고 부르고 거기 그 입장객들은 들어가려고 저희를 밀치는 상황에 저희는 중간에 끼어가지고선 그걸 막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그거를 정말 이틀 동안 열심히 채증한 마사회는 그 사진 그 15초짜리 동영상을 근거로 정말 필요한들 자기 악의적으로 편집된 동영상을 근거로 저희를 지금 가처분 신청해 놓은 상태예요. 가처분 신청을 받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완전 그 맛이 간 사람들. 그럼요. 구체적으로는 돈으로 맛이 간 사람들인데 그 인생 막장을 정면으로 우리 수녀님들하고 그 학교의 학부형들이 마주치면서 아주 그동안 한 번도 맞닥뜨리지 못한 문화적 충격이 대단하셨겠네요. 그 욕을 하는 것도 문화라고 하면 문화죠. 욕문화. 굉장히 그리고 폭력문화. 아까 우리 저 교장 선생님 말씀했죠. 헐리우드 액션이 굉장히 너무 세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한 분은 정말 딱 봐도 경마하시는 경마 고객인데 발에 반 기부스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요. 그러더니 자기 환자니까 건들지 말래요. 우리가 저지를 하고 있었으니까. 환자이니까 저희도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몇 분 정도 실갱이를 하다가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그랬더니 궁덩이를 조금씩 밀더니 앞으로 계속 전진을 하세요. 결국은 우리의 그 인간 그 사슬을 끊고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하더니 툭툭 걸어서 다니시더라고요. 그 정도를 해가지고 경마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정신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저희도 사실 의문이고요. 그런 사람들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용산 화산 경마장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는 따로 그 중독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센터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다시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까지도 그 슬로건을 내셔가지고 그 전단지에다 뿌리고 다니거든요. 그분은 자기네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도박을 그렇죠. 다니면서 도박 중독에 심각한 거를 자기네도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 전단지를 하고 다니면서도 그게 도박이 아니다라고 또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합법적인 도박인데도 그 합법이라는 그 어떤 그 단어 밑에서 아주 공교롭게도 그냥 이거는 도박이 아닙니다. 경마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도 그래요. 경마꾼들을 도박꾼으로 매수했다고. 매도했다고 자기네가 우리를 오히려 가지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럴 수가 있냐. 그리고 어떤 한 분은 국회 앞에 가서도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1인 시위? 예, 1인 시위. 경마꾼을 도박꾼으로 매도했다. 매도하지 말라. 이 이제 용산
지금 현재 새롭게 이렇게 이제 25층짜리 화산 경마장 도박장 이제 건축을 했는데 이 건축 과정에서 2009년도에 이게 이제 시작됐더라고요. 건물 네. 이제 건립이. 근데 우리 주민들은 모르게 이제 이게 이제 도박 그러니까 경마장이 만들어진 거죠. 처음에는 전혀 그 정보를 모르고 있었죠. 그러다가 뒤늦게 2003년도 이제 그 4월달에 들어와서 이제 그때 이제 이게 화산 경마장이 들어간 거 알았죠. 전에는 뭐 그 사실은 몰랐죠. 그러니까 본래는 용산역 부근에 예, 용산역 옆에 있었죠. 예. 아, 그러다가 이제 지금 있는 자리가 원효로 네, 그 길, 한강로 16-48.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새로 이제 옮긴 자리에 네. 들어올 때 이제 그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옮기는 과정에서는 이제 이 화산 경마장이 들어온다는 거 용도가 그걸 몰랐었어요, 그죠? 예, 저희는 주민들이.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언제 이제 처음 알게 됐냐면 2013년도 4월 말에. 4월 말에. 예. 그러니까 애들은 숨기고 예. 이제 이걸 개장한 거네요. 4년 동안 내내 모르게 네. 주민 동의 구하지 않았고 주민동의 없이. 일체 공청회도 없이 그 공사를 진행을 한 거죠. 시행사를 바꿔가면서 하니까 저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죠. 근데 이제 주민들이 서명한 걸 보니까 용산구 주민 25만 명 중 17만 명이 화산 경마장 반대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네요. 그죠? 예. 예, 그 그러니까 중에서 상당수가 네. 이걸 반대했는데 예. 그러니까 한국 마사회는 이걸 일부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강행을 하고 개장을 했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래는 이런 사행성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지금 거의 모든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언론을 통해서는 일부 사람들이 반대하는 걸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마사회는 농림축산부 산하기관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엔 그게 너무 이상했는데 이제 말산업 육성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림축산부 산하랍니다. 근데 아마 그 과정에도 문체부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튼 지금 농림부 산하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2009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은 그 시행사랑 그 건물을 지으면 자기네가 다 매입을 하기로 하고 업무 협약을 미리 다 짠 다음에 이제 2010년 그 전임 지금으로는 전전이죠. 그래서 네. 그 6월 30일 구청장 마지막 날 그 건축 허가 용산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임기 이제 마지막 날. 예, 임기 마지막 날. 거기 아주 예. 그 묘수가 들어있는데 예. 그걸 정확하게 봐야 돼. 임기 이게 마지막 그때 용산구청장이 새누리당 새누리당 박장규 소속이었죠. 네, 소속. 그 지점을 봐야 이제 이 문제의 흐름이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 수 있겠죠. 맥을 네. 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볼 수 있는 방법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문화 집회 시설로 이제 워낙 이게 또 문화 집회 시설입니다. 장애 발매소가. 그러니까 문화 집회 시설은 뭐 예식장, 탁구장 뭐 이런 거하고 같아요. 근데 사실 학교 앞에 오락실이 들어온 거 하고 탁구장이 들어오는 거 하고 그 25개층짜리 화산 경마장이 들어오는 거는 절대로 같을 수 없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 집회 시설로 들어와서 그 이제 그 이후에 2012년 9월 건축물 사용 승인서 교부를 받고 2012년 12월에 이제 마사회가 소유권을 이제 그 얻었는데 이 과정에서 건물주는 마사회로부터 357억의 이익금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아무튼 저희가 2013년 4월 말에 알고 5월에 주민대책위를 구성했을 때 이제 뭐 처음엔 사실 이게 이런 문화집회 시설이 허가를 과장 정결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제 구의회 도움을 받아서 해보니까 그냥 A4 용지에 그냥 작은 한 칸으로 허락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구청장님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 작년에 저희가 이제 대책위가 요구를 하고 이러니까 구청장님이 7월 말에 주민 서명을 해주신 거예요. 통반장을 통해서 이제 12만 서명을 이제 해주신 거고, 그리고 이제 대책위가 이제 5만 서명을 이제 받은 건데, 결국 이 사행 산업이 이
주민들의 동의 없이 사실 사행통합감독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반드시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이제 들어오도록 그 공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강제력은 없어요. 강제력이 권고사항이구나. 예, 그래서 그 또 동시에 동일 지역 내에서는 뭐 동의도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사회는 그게 이제 용산구 안에 있으니까 동일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저희 대표 한 분이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 출석을 했을 때도 그 질문하셨던 국회의원이 그럼 반경 10km 내도 그걸 동일 지역이라고 봐야 되냐. 그리고 설령 이 용산 제가 89년에 그 근처에 있었던 것이 용산역 앞으로 갔다가 다시 왔을 때 주변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도 마사회는 고려하지 않고 실제로는 뭐 그 옆에 있었으니까 괜찮다라고만 말을 하니까 이거를 규제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동일 지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민 동의가 필요 없다. 네. 그래서 자기들은 합법적으로 해온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학교로부터 200m 접근도 이미 넘어섰고 215m, 235m를 넘어섰기 때문에 법적, 절차적, 과정적 하자가 전혀 없으니 특별히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 삼을 것 없다. 뭐 이런 얘기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좀 전에 과정에서 사행통합감독위원회 공고를 무시를 한 거고 어쨌거나 그때는 공고가 있었는데도 논의조차도 안 한 거예요. 사행통합감독위원회 의견 조정도 안 하고 통과를 시킨 거고 법적인 측면에서 235m가 합법이라 하더라도 결국 그 법의 근본 취지라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지키자는 그 본래의 그 청소년법이나 헌법의 이런 내용들에 근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숫자상의 35m를 근거로 합법을 주장하는 것은 그 건물이 사람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뭐 기계가 그 안에 있다. 이러면 사실 35m 가능합니다. 근데 그곳에 그 경마를 하고 나온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고 그 주변에 우리 아이들이 움직이는데 지금 그 동선에 대한 이해 하나도 없이 그것을 그냥 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기에 뭐 정말 우리 대표 얘기 말처럼 38선이 있어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처럼 그 화상 경마장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경마장입니다. 거기서 화상 경마를 하고 주변을 이렇게 그리고 또 3,000명 가까이 수용하는 그 화상 경마장이어서 그 주변이 이미 그 화상 경마장에 그 사람들 운집권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200m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근거가 사실은 그 취지로 봤을 때 의미 없는 일이에요. 의미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마사회 정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글로벌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요. 의사 결정과 경영 활동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구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라고 나오고 자기네는 이게 뭐냐면 글로벌 수준의 사회적 책임 원칙을 존중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하고의 행동이 전혀 안 맞아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저희는 정말 그 자기네 그 마사회 정관이 왜 만들어졌는지도 의심이 참 가고 있어요. 그 우리하고의 이해관계라. 그럼 정말 그러면 지금 그 학부모들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데에서 이해관계에서 자기네가 적극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한테는 통보도 안 하고 기습 개장이 6월 28일 날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옆에다 저희가 사실은 올 1월 22일부터 천막 농성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가 근거리잖아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이런 방구 어떤 노티스도 없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영등포 그 거기에다가 게시판에다 해놓은 걸로 어떤 제보자가 저희한테 6월 28일 날 그쪽에 개장을 한다더라. 이 소리를 듣고 저희가 아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저희한테는 미리 공지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없었어요. 우리는 만약에 그 제보자가 없었으면 6월 28일 날 개장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는 몰랐었죠. 실제로 마사회와 주민대책위는 1월에 3차례 공문을 통해서 협의 과정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만나자고 얘기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 대책위와 1월 14일 날 그 본부장이 만났을 때는 주민 동의 없이는 들어오지 않겠다. 그리고 그 얘기는 그 현명관 회장님이 12월 5일 날 취임할 때도 주민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 없인 들어오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1월에 저희가 3차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마사회는 시범 개장을 전제로 협의를 하자고 얘기를 했고 저희는 이건 단 한 계층이라도 일단 시작은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건물 건축 과정 자체가 주민 동의가 없었으니까 원점에서 논의해야 된다. 그게 마땅하다.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양자 간의 입장이 너무 이렇게 평행선이어서 협의가 지금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1월이. 그런데 그 상황에서 뭐 정말 거대 공기업, 국가 대기업이 개장을 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천막을 치면서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일체 공지도 없이 정말 기습적이고 일방적인 개장을 했기 때문에 이건 협의 자체를 스스로 깨뜨려 파기시켜버린 거고 아주 공정하지 않은 원칙을 가지고 계속 그 입장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주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경마장. 그 다음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무슨 결정이 내려졌죠? 외곽으로 옮기라는 결정이 내려진 거죠? 아니 주민들의 저희가 이제 민원을 넣었어요. 우리들가 타당하니까 입점을 철회하라. 입점 철회 공고가 국가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장도 요건 주민들의 충분한 의사를 수렴해서 적어도 필요하다면 주민 투표라도 해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접수해서 시행할 것을 요구한 거고. 그 다음에 구청장도 마찬가지고 시의원, 구의원들 모두 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에도 불구하고 그 마사에서 강행 처리를 지금 고집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뭔가요? 예측한데 우리 혹시 마사 회장님의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권익위원회 그다음에 지금 야당 원내대표 박영선 원내대표도 지금 반대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하셨고 구청장이 되니까 교육감도 반대했더라고요. 지역구 의원은 누군가요? 새누리당의 진영 의원이신데요. 그분도 소극적이지만 그래도 이거는 외곽이죠. 그다음에 이거는 반대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명관 회장님께서는 각 처에서 지금 이제 압박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 느낌에 스트레스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받은 느낌을 저희가 좀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지금 보면 이제 용산 지역의 어린이와 함께하는 도심성 무료 승마 체험이 7월 22일부터 8월 17일까지라고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거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갑자기 지금 이게 저희도 그냥 지역 주민 마음 달리기 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지금 돼 있는 거라 저희도 참 당황스러웠었거든요. 근데 지금 별것 다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약간의 불안한 감정이 있어서 그 주민들의 특히 지역 주민들의 그리고 어머님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런 거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게 레저라는 거를 좀 보여주려고 이거는 도박이 아니다 레저다. 그리고 어린 애들한테도 먼저 이제 승마 체험을 하면서 굉장히 말과 가깝게 접근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계속 말과 같이 가까이 하고 경마장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마사회가 그걸 레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게 정말 레저냐. 레저라는 거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즐기다가 정말 기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레저지. 정말 한 번에 1인당 베팅액이 10만 원 한도라고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베팅할 수 있는 상황이고 말 한 번 달릴 때 몇십억씩 이 말이 달리는데 내 돈이 이런 상황에서 과연 편안하게 앉아서 정말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더니 이제 동네 어린이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은 것 같고요.
그 도박이냐 내저냐라고 네. 하는 부분에서 네. 도박이 아니고 내저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이미지 관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가처분 신청을 받고 상대 변호사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저희에게 그 이 업무 방해 금지하면서 자기네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면 100만 원씩 벌금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9명을 지금 그 고소해놨는데 근데 그 100만 원의 근거라는 게 1인당 하루 베팅액이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100만 원을 레저로 쓰는 서민들이 그게 과연 진짜 그게 레저인가 스스로 그거는 이미 도박이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도박이라는 것을 합법적 도박 또는 불법적 도박이라고 하는 구분의 경계가 뭔가요? 그러니까 그 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사행산업에 대한 법이 있고요. 네. 그 법에 규정된 것. 근데 이 사행산업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이제 국가가 직접 관리를 하는데 그걸 벗어난 것은 이제 그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저는 화상 경마장 그럼 다 똑같은 건 줄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화상 경마를 하는 게 있대요. 즉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행산업이 사실은 뭐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있죠. 뭐 그 어쨌든 사행산업을 국가가 운영하게 된 제일 큰 이유는 이제 돈 문제죠. 돈 문제지. 네. 그 어떤 경우를 따지더라도 돈 문제인데 그 자료를 찾아보면 일단 이제 그 매출액도 어마어마하지만 낸 세금을 가지고 이제 보자면요. 2012년 기준으로 경마의 경우에 국세로 내는 돈이 이제 3,398억 원이고요. 근데 이제 세금은 국세만인 게 아니라 지방세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제 지방세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3천 몇백억도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단위가 달라집니다. 조 단위로 갑니다. 그 지방세 낸 것만 1조 1,251억 원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세금을 이렇게 냈으면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하면은 대략 한 1조 한 5천억 가까이 되는데 세금을 이렇게 냈으면 실제로는 얼마를 벌어들였겠냐 이거죠. 그럼 벌어들인 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런 그 수입이라고 하는 걸 무시하기는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가가 이 사행산업을 유지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맞아요. 갖고 있지만 네. 현실적으로 기왕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첫 번째는 사행산업 인근에 사는 주민들과의 그 거버넌스가 중요할 거고 협의라든가 이런 게. 근데 두 번째로는 저는 국가의 책임이 이 도박에 빠지게 된,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도박 사업에 빠지게 된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국가가 자기 책임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국가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사업 주체인 경마로 따지면 이제 마사회가 되겠죠.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워낙 이쪽 분야를 잘 모르는 분야라 그러는데 마사회가 이 도박 중독에 대해서 얼마나 그 돈을 투자하고 좀 치료를 하거나 내지는 뭐 더 중요한 건 이제 예방인데 사실 이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예방을 하라고 하는 건 조금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형용모순 같긴 한데 어느 정도까지나 마사회가 그런데 신경을 쓰고 실제로 자기 예산을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러한 책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근데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원칙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 지금 마사회라고 하는 거 마사회가 그 세금을 내는 게 총량이 지극히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 총량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세수라고 하는 게 건강한 세수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사회 총량이 많다는 것은 이게 황금률을 73%로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들이. 그러면은 결국 그 세수의 몇 배 되는 돈을 서민들로부터 주머니에서 걷었다는 얘기예요. 도박 금액으로, 베팅액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로 그
몇 배 되는 서민들의 삶을 파괴를 했고 그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그 아이들과 그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은 실제로 그 세수의 몇십 배가 되는 비용을 지금 사실은 국가가 감당해야 하는데 그건 돌보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국민의 삶에 파괴하는 총량이 훨씬 더 큰데, 그러니까 그렇죠. 병을 준 총량이 큰데 그에 따라서 약을 주겠다고 세수를 내는 것으로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그렇다면 공기업이 도박 사업에 뛰어드는 것 이게 바람직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 이런 사행 산업을 운영하는 게 과연 맞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크게 이런 부분에 별 관심이 없었던 거는 뭐 저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고 제 주변에서는 사실 개인적으로 뭐 경마가 됐든 뭐 경륜이나 뭐 이제 이런 걸 한다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중에서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냥 항상 보면 이제 신문에 간간히 이런 게 나올 때 뭐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나 보구나 하는 이제 그런 정도 이상의 생각을 못 하고 있었죠. 근데 어쨌거나 이제 국가가 재정을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재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정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게 좀 있죠. 그러니까 특히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복지라고 하는 문제가 꼭 복지국가이든 아니든 복지라고 하는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한 이후에 보면 제일 기본적인 원칙으로 이야기하는 건 누진세죠. 그러니까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좀 더 이 공동체를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뭐 이제 이런 건데 이 사행산업 같은 경우에 보면 일단 이 사행산업 자체가 사실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성격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행 이런 경마 이런 걸 하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벌그룹 회장들은 이건희 씨나 정몽구 씨 이런 분들이 경마한다 이런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승마하시죠. 정말. 되게 이런 사행 산업에 빠지는 사람들은 가장 일반적인 의미의 서민들이거든요. 그럼 결국 서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 얘기는 이제 그 재정 수입의 가장 이제 그 세계적인 이제 원칙이 여기 이 점에서도 사실 좀 파괴되고 있는 거죠. 가장 그러니까 좀 말을 좀 격하게 한다면 서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국가에 대한 세금 조금 내가 세금 냈으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네.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충분히 우리 안에서 이제 정리되어질 수 있는 부분은 그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공기업의 책임과 의무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마사회는 공기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그 마사회 같은 경우가 돈이 된다. 따라서 지금 경마장 화상 경마장을 운영한다. 그렇다면 공기업이 돈이 되는 곳이면 마약도 판매할 수도 있겠다. 돈이 되는 곳이면 지옥이라도 쫓아가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겠다. 이렇다고 한다면 공기업의 설립 목적하고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이건 전 세계적으로 뭐 국영기업이라든가 공기업이 있는데 과거에 사회주의 사회가 있었던 시대에는 물론 사회주의 국가 자체는 모든 기업이 이제 국영기업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국영기업 혹은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의 설립 목적은 사실은 명백합니다.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좀 자기가 이제 공공재 제공을 위해서 국가가 좀 손해를 보면서 공동체에게 공공재를 보다 값싸고 질 좋은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영기업이나 공기업이 존재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사이에인가 우리가 이제 민영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됐는데 일반적으로 공공재를 제공하는 공기업이 민영화가 돼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사행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행산업을 관리하는 공기업의 설립 목적이 공공재 제공은 명백하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공기업이 이런 공공재가 아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미 현실적으로 이런 류의 공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때 어느 날 갑자기 법을 바꿔서 모든 공기업을 다 불법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한 거니까 그렇죠. 문제는 해결의 방법은 뭐 당연히 현실에서 찾긴 찾아야 되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을 공기업이기 때문에 돈 이렇게 두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하신 얘기가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 규제받지 않는 자본은 그 새로운 폭력이다. 그 실제로 지금 규제받지 않는 경마장의 자본이 지금 용산지구의 학생들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또 주거 환경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폭력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지점에 있어서 학생들의 그 학습권 그리고 그 교육 환경권, 주거권들은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그것에 대해서 유예되는 부분이 있다면 철저한 규제를 강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의 규제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착한 규제라고 그러는데 이런 지점에서는 착한 규제가 필요할 테이고 그 돈이 폭력으로 작용할 때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또 이제 그 나쁜 규제가 있잖아요. 악한 규제 같은 경우는 풀어서 자유롭게 이렇게 그 활동할 수 있도록 해내야 하는 부분일 수 있을 텐데 이 착한 규제는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선 그 이제 여기 제가 한국 마사에서 나온 말산업 전월 요게 이제 이거를 이 용산 구민들에게 다 가정마다 이거를 뿌렸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 마사에서는 끝까지 자기들은 경마장이란 말조차 안 쓰고 화상경마 말조 용산 장애 발매소. 그러니까 이 말 자체부터 주민들을 속이고 있죠. 굉장히 생소한. 예, 장애 발매소. 그러면 사람들이 이 경마 어떤 티켓을 판매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경마장 또 도박장인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이걸 사실 확인을 해서 한번 이제 우리 대책위 측에 물어보는 건데 그 한국 마사 회장 현명관이가 그 2013년 8월 이후 주민 설명회를 했고 간담회를 했고 갈등 조정 절차 등을 통해서 반대 대책위와 합의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근데 반대 측에서는 무조건적 반대를 해서 정상적인 합의점 도출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6월 28일 날 그렇게 부분적인 개장을 했다라고 현명관 쪽에서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작년 8월부터 거의 1년 정도 정말 우리 이 화상경마장 반대하는 여러분들과 정말 적극적인 그런 대화를 가졌고 그런 어떤 수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그거를 제가 좀 점검하고 싶네요. 네, 우선은 그 말에 제가 반박하고 싶은 게 네. 있는데요. 저희랑 그 계속적인 관계를 하고 공청회를 열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도 알지도 못하는 그 일부 상인회하고 저기 그 용문시장에 있는 그런 데하고 네 군데하고 MOU를 체결을 했어요. 그거는 그들하고만 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공청회를 했다는 거는 주민자치위원장을 통해 이용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 근데 그 거기에 처음에 찬성 서명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 서명을 하라고만 했고요. 왜 찬성을 해야 되는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게 전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보게 돼가지고 그게 이거는 너무 부당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용산구청에 얘기를 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을 저희가 해임을 시켰어요. 바로. 근데 거기에서 80명이 찬성을 했다고 해서 서명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그 80명은 왜 찬성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서명지를 가지고 나서 80명이 저기 찬성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찬성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공청회를 한 거예요. 저희는 전혀 저희한테는 언급도 안 하고 저희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반대 대책이거든요. 근데 저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들 가지고 공청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공청회가. 그 사람들은 그건 합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공청회야말로 용산 주민들이 수용을 하는 그런 공청회가 아니었거든요. 찬성팀을 만들어 가지고 찬성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패널로 만들어 놓고 공청회를 하는 게 그게 정당한 공청회였습니까? 식사도 제공하는 공청회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참관한 기자는 거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 공청회를 주관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용산 생활체육회 회장이었는데요. 그분은 취임식 할 때 돈이 없어서 마사회 건물에서 취임식을 하노라고 저에게 와서 설명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돈을 내서 공청회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앞뒤도 맞지 않는 상황이었죠. 네. 저희는 그분이 돈을 내서 공청회를 했다고 또 저희는 생각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맞습니다. 그 자원은 또 어디서 어느 루트로 들어왔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그건 의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실 마사회가 얘기하는 것처럼 일부 찬성하는 주민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사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마사회가 계속 이거를 주민 간의 갈등 문제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뭐 그 옆에 사실 그 경마장 옆쪽에 몇 분 상인들은 이게 들어오는 줄을 알고 옮겨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찬성을 하는 걸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그 당신들의 의사로 찬성하는 거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마사회 돈을 지원을 받아서 찬성을 한다면 그거는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마사회에 매수된 마사회의 의견이지 주민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근데 계속 마사회는 모든 자리에 그 주민자치위원장 해임된 주민자치위원장이 마치 전체 주민들의 뜻을 대표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자꾸 내세우고 있고 그리고서는 대책위에는 그간의 협의는 마사회 측에서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책임을 저희 쪽에 지금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듣다 보면 실제로 이제 그 마사회 관련해서 지금 화상 경마장의 싸움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마사회 싸움 과정에서 그 가장 견디기 어렵고 힘들었던 그 운동 그리고 과정들은 뭐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대충 이제 예측하기를 내부 분열 이게 얼마나 힘든지 사실 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혹시 이 싸움 과정에서 내부 분열이 겪었던 얘기들이 있으면 함께 좀 나눠주시죠. 네, 사실 저희가 내부 분열이 조금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작년 5월부터 대책위를 꾸려가지고 지금까지 잘 싸워 왔었고요. 그 동안에는 이제 그 학부모 위주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잔잔한 싸움이었거든요. 저희가 그 격하게도 하지도 않고 좀 성향들이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했고 그리고 이제 마사회의 행동이 조금씩 이제 조금 거세지고 이럴 때 저희가 기습 개장을 막기 위해서 온 2014년 1월 22일 날 천막을 쳤었어요. 천막을 치니까 그 천막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 내부에서만 저희가 그냥 반대합니다 하고 있다가 그때 당시에 학부모 중심이었네요. 예, 그렇죠. 학부모 중심이 있다가 그냥 이제 그 구전으로만 이제 이렇게 조금씩 알려진 거지요. 예. 그러다가 이제 천막을 치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이거는 반대를 한다. 그럴 때 저 주민들이 조금씩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좀 강성인 사람들이 좀 사실은 저희한테 들어오기 시작했죠. 예,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싸워보지 않는 스타일이니까 사실은 굉장한 큰 호응을 받았어요. 저희가 그분들 힘받았네. 네네. 저희끼리 싸우다가 그러니까 동력을 받은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하면 좋겠구나. 그런데 처음에는 그래서 저희가 순진하게 모든 걸 다 오픈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사람을 또 중요한 자리에다 앉혀버리고 그게 불과 그 사람이 우리가 1월 22일 날 반대 천막을 치고 그분이 1월 29일 날 들어왔어요. 네, 1월 29일 날 들어왔는데 1월 29일부터 저희는 굉장한 큰 스피드를 내면서 그 사람을 저희 정말 중요한 자리에다가 저희가 임명을 하고 모든 게 일사천리로 그냥 믿고 이 정도로 저희 학부모들은 사실은 어리석은 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이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기네가 목적이 다른 데가 있었던 걸 알게 됐었어요. 어느 순간. 이제 그분들은 자기네가
그 마사회하고의 그 테이블을 협상 테이블을 자기네가 앉겠다는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저희한테 하다 보니까 이제 내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 가장 우리가 SNS로 가지고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뭐 톡이었잖아요. 카카오톡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저희 이제 그 대체기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 한 380명 정도가 그 카톡을 이제 저희가 이용을 하고 공유를 하면서 공지도 하고 지금까지 상황을 공유를 하면서 왔었어요. 근데 그 카톡에서부터 이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싸워했던 사람들이 빨갱이다. 종북이다. 좌파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그 종북이라는 단어 하나 그 좌파. 그러니까 종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아 저희가 그 정의당에서 일하시는 몇 분이 들어오셨고요. 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저기 의원님들 들어오셨고요. 네.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님도 계셨고요. 그 여러 당에 있으신 분들이 저희랑 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라는 정의당은 사실은 의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냥 정의당원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그 전에도 선거에 나갔다가 사실은 그 고배를 마셨던 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타겟으로 해서 우리는 전부 정의당이다. 저기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빨갱이다. 종북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말 분열이 되는 게는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럼 그때 수녀님도 그 대책에 있었을 텐데 수녀님도 그 정복으로 몰리셨겠네요. 네, 저도 정복 좌파로. 네, 그랬더니 그리고 저희가 저기 이제 수녀님 이제 교장 선생님 계시고요. 저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의 이제 학습권 그다음에 이제 교육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참여하시거든요. 그 선생님들은 그냥 선생님이세요. 근데 그 선생님들 동북이고요, 좌파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선생님들이 뭐 무슨 뭐니 해서 선생님들까지 다 함께. 그리고 뭐 학부형들도 저는 사실 학부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애가 그 학교를 다니니까 학부형으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무슨 시민운동을 해봤겠습니까? 무슨 데모를 해봤겠습니까? 데모 구경은 많이 했겠죠. 근데 저희도 같이도 다 좌파로. 수녀님도 당시에 전문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으셨겠네. 사실 뭐 그 내부에서 분열이 되고 또 저희가 그때 이제 선거 과정 막 시작하는 쯤이어서 이제 그 정말 어머니 두 분, 중고 어머님 두 분이랑 저랑 이렇게 대표가 남은 상태였어요. 예. 근데 이제 종북으로 막 밀리니까 뭐 그게 참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그 종북이라는 딱지를 쉽게 갖다 붙여도 유효성을 발휘하는지를 아주 직접적으로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근거가 없는데도 그냥 마녀사냥처럼. 마녀사냥처럼 밀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다른 자기들이 그냥 결정한 대로. 일체 설명이나 뭐 없어. 이것도 논리도 불가능한 없고. 상태로 그냥 밀려가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그 즈음에 그 매일미사 복음 묵상에 이 악마가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용한다는 그 구절을 읽었는데 이 반대파가 우리를 다들 이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약한 어머님들, 학부모님들이 일을 하는데 갑자기 선거판이지. 근데 이제 종북이라는 말이 드니까 우리 그룹이 종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 그런 걱정. 이러니까 막 갖가지 걱정들이 아주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그동안 정말 언니 동생 하면서 이어오던 그 서로 간의 신뢰가 너무 쉽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불안하고 서로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모함하게 되는 과정도 생기고 그렇죠. 얼마나 그러니까, 가슴에 많이 상처가 많으셨을까요? 상처는 정말 저희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10개월을 마사회하고 싸운 것보다 그 2달간의 그 에너지 소비가 소모전이 더 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뭐 몇 년을 싸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남북으로 대치했잖아요. 이거 동서양의 대치라 그러죠. 거기에서 보면 이제 우리 국민 정서가 레드 컴플렉스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정서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 잘 아니까 그 레드 컴플렉스에 대해서도 강하게 그래서 종북, 좌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저희를 이제
매도시키는 게 우선이었고요. 매도시키고 나서는 바로 현수막으로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모르는 사람들 사실 이런 상황을 내부 분열이란 이런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아 반대하는 사람은 종북이고 빨갱이고 이렇구나. 그리고 저기에 나와 있는 선생님들은 전부 빨갱이구나 종북이구나. 이렇게 다 이제 우리를 그렇게 색안경 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를 갔는데 그래도 저희는 그 학부모가 돼가지고는 이제 우리 학생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종북이 아닙니다. 종북이 아닙니다. 일일이 저희가 사람 만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이렇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그 2달 동안에 모든 게 너무 컸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우리끼리 그때 저희가 그 반대파에게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주고 답변을 요청을 했어요. 당신들이 우리 대표단을 종북으로 모는데 어디서 그 얘기를 들었냐 근거를 설명을 해라 전체에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는 일체 답변이 없다가 그 다음에 저희랑 결국 갈라져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단독 집회를 했을 때 마사회 너희 우리를 종북이라고 모는데 어디서 그 얘기 들었냐 얘기해라 이러고서는 그거를 그 기자회견이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기들도 근거가 없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를 반대하는 그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과정에 종북을 붙이니까 그게 효력을 발휘했다는 것 자체가 참 우리 사회의 슬픈 현실이 예, 슬픈 현실이 정말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그냥 종북 딱 들여다가 그렇게 자기들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보면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랑 같이 노선이 틀리다 그러면 너는 맞아요. 종북이고 빨갱이다. 그리고 그 국민들이 그거 그렇구나를 바로 인정하기는 그런 정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정말 이상한 스티커였어요, 그거. 이상한 스티커. 네. 그때 한 말씀 하시지 그랬어요. 여긴 우린 종북이 아니라 용산에 사니까 강북이다. 그랬어야 되는데. 아유. 네. 국가의 공기업이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또 이 자리를 통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공기업이 설립된 것이고 국가의 그 세금이 또 투입되는 것입니다. 한국 마사회는 분명히 국가 공기업입니다. 근데 이 한국 마사회가 화상 경마장이 레저 산업이고 도박 경마장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카지노, 경마장, 오락실 등을 관리 감독하는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박장의 도시 외곽 이전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 화상경마장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분명히 국민권익위원회도 화상경마장을 도박장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때문에 한국 마사회는 교육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범죄화시키는 용산 화상 도박장을 당장 철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마사회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건전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